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자, 오늘 EOS RP 한번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EOS RP 그리고 35mm RF 점팔 렌즈, 그리고 오늘 새롭게 구입을 한 RF 2405 RF 전용 렌즈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6도막, 그 다음에 35mm 2.0, 그리고 2470 F4짜리 L렌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싹 RF 렌즈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친 게 한 100만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뭐 사고팔고 하면서 추가 금액 지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손해가 좀 큽니다. 최초 만약에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완전히 렌즈를 EF에서 RF로 완전히 바꾸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RF 2405 같은 경우는 EF2가 나왔죠. 근데 원에 비해서 큰 발전이 없어서 구형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 RF는 USM 렌즈를 탑재했지만 신형 나노 USM이라서 STM 렌즈만큼 동영상 촬영할 때 소음이나 뭐 지직거리는 소리가 거의 없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RF 렌즈 중에서 출시하는 렌즈 중에서는 이 두 제품이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 가장 싸고 50만원대 120만원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렌즈를 구축할 분이라면은 딱 요만큼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이상은 너무 비싸거든요. 뭐 돈이 없어갖고 구입하는 거지, 뭐 돈 많으면 제일 좋은 렌즈 사겠죠. 렌즈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렌즈가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기존의 2470 F4 렌즈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는 조금 더 커졌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이 산뜻해졌고, 무엇보다 줌링, 포커스링, 그리고 맨 앞에 컨트롤링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링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렌즈를 파즈를 했을 때 맨 앞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제일 큰 변화이기 때문에 RF 마운트를 가진 렌즈들은 거의 다 컨트롤링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훨씬 더 편하고, 이거를 사용할 일이 꼭 요것 때문에, 컨트롤링 때문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고, 카메라를 구입을 했을 때 EOS R이 됐든 RP가 됐든 간에 35mm와 2405 렌즈는 아마 많이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얘는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RF 마운트로 넘어오면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렌즈 크기도 비롯하고 화질적인 부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 촬영할 때 상당히 잘 나왔다고. 뭐 일단 2405 정도 되니까 웬만한 광각부터 줌 망원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단일 렌즈 하나로 사용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렌즈 올해 RF 마운트로 나올 렌즈군이 지금 제가 라인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L렌즈예요. L렌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저렴하게 사용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슈퍼줌 렌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부분 비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소니를 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포지션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캐논에서 분명히 EOS RP는 보급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출시를 했으면 그에 걸맞는 저가형 렌즈들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부분 비싼 L렌즈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5mm 점팔 렌즈와 2405가 가장 저렴합니다. L렌즈 치고 가장 저렴한 렌즈예요. 다른 거는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렌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기존의 EF 렌즈를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해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게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OS RP, EOS R을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세요. 뭐 그러면서 비교 같은 걸 하는데, 휴대성, 크기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단 화질적인 측면, 이 얘기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뭐 단점으로 한 두세 가지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커뮤니티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고 있는 바로 센서 부분. 센서는 6도막 센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6도막보다 뭐 다이나믹 레인지, 노이즈 같은 거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안 좋아요. 제가 지금 도표로 이렇게 옆에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니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기존 캐논 라인업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노출 플러스 5까지 올렸을 때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낀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수치만 놓고서 화질 노이즈가 많이 꼈다 이런 것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요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아지면 그만큼 안 보였던 부분에 색 표현력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노이즈가 낀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거론을 합니다. 뭐 캐논 기존의 크롭 바디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나오는 거는 소니 제품과도 비교를 했지만,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기를 하면 오막포 센서 정도는 돼야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하 바디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완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오스 R 같은 경우는 오막포 센서를 사용을 했고, 이오스 RP는 6두막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센서의 화질이 소니 9형 RX100 마크5인가요? 1인치 센서보다도 노이즈가 떨어지는 뭐 이런 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캐논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소니는 센서를 직접 생산하고 개발을 하지만 캐논에서는 센서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센서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1조 원이 들어가는데, 캐논에서는 현재 그만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캐논에서는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 렌즈밖에 없습니다. 바디의 성능은 최대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계속 뭐 업그레이드하고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하고 하지만 그게 분명히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이오스 RP에서도 어느 정도 피력이 됩니다. 소니는 센서를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몇 세대 전 바디가 지금의 캐논 렌즈보다도 센서적인 화질이 확실히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개발을 하죠. 대신에 캐논의 장점은 렌즈 왕국이라고 그랬죠. 렌즈 하나 뽑아내는 것만큼은 귀신입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 RF 마운트가 언제 이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출시하자마자 렌즈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니 처음에 풀프레임 미러리스 나왔을 때 렌즈 라인업 생각해 보시면은 캐논에서 렌즈를 뽑아내는 수준은 정말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라인업도 쫙 잡아가지고 쩍쩍쩍쩍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캐논은 렌즈 하나만큼은 확실히 잘 만들어요. 대신에 센서 부족. 절대 소니 센서를 가져다 쓸 캐논이 아닐 거예요. 아마 현재 거의 양분화시 돼서 서로 이제 이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 라인업이기 때문에, 다른 뭐 니콘 같은 경우는 소니 센서를 받아 썼지만 캐논에서는 절대 받아 쓰지 않을 것 같다. 예전에 한번 1인치 센서인가 한번 받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풀프레임 센서까지는 캐논이 자존심이 상해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화질적인 개선, 발전은 캐논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에 렌즈만큼은, 확실히 광학 렌즈만큼은 엄청나게 뽑아낼 거다. 이게 캐논이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의 바디를 보고 구입을 할 것이냐, 사용할 수 있는 렌즈군을 보고 구입할 것이냐,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까짓 거 바디 성능 얼마나 좋으면 좋다고 계속 매년마다 나오는데, 렌즈 하나 좋은 거 딱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나오면은 렌즈는 평생 간다. 저 같아도 렌즈는 되게 오래 가지고 있지만 바디는 계속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욕심일 수 있는데, 바디가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선택군이 많은 브랜드를 선택을 해라,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캐논밖에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 카메라 오래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뭐 DSLR은 캐논이라는 말을 못 버리는 이유도 이 다양한 렌즈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대중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도 카메라 뭐 이렇게 관련된 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치방 캐논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이치방이라는 최고, 첫 번째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아직까지 저변적으로 쫙 깔려있는 게 이치방 캐논이 제일 좋다, 1등이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나오면 항상 제일 많이 팔리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건 마케팅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캐논이 쭉 보여줬던 행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카메라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아는 분들은 좋은 거 브랜드별로 다 가져다 사용하고 뭐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아직까지도 캐논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니 알파7 마크2, 그 다음에 RX1R 마크2 이렇게까지도 썼었습니다. 그 풀프레임 똑딱이 그거 하나만 400만원씩 주고 쓰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캐논으로, 아마 동영상 이렇게 카메라에 흐름이 있어갖고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싹 정리를 하고 지금 캐논으로 다시 안착을 했지만,
저도 한때는 파나소닉 빠였어요. 파나소닉 GX7인데 얘는 마이크 단자, 그 당시에는 마이크 단자 얘가 살 때만 해도 그렇게 중요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외장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저도 한때는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얘를 거의 쓰지를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브랜드를 많이 써봅니다. 좋다는 거를 굳이 캐논만은 고집하지는 않는데, 캐논이 대중적이고 비교적 렌즈 값도 싸고 저렴한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인스트림은 이렇게 항상 캐논을 가져가면서 서브로 다양한 브랜드를 한 번씩 다 체험을 해봅니다. 단순히 뭐 캐논만 쓰면서 캐논을 칭찬하는 일도 없어요. 캐논이 뭐 저한테 뭐 해준 것도 없지. 저는 그냥 제가 편해서 쓰는 것이기 뿐이지. 그렇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다는 거. RP 같은 경우는 R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좀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죠.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심하게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뭐 마운트도 R 같은 경우는 센서 딱 전원을 끄면은 알아서 막을 딱 막아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는데 얘는 빼버렸지.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편하게 R에는 제공을 하지만 얘는 씬 모드에 넣어놨습니다. 결국은 오토예요. 완전히 풀 오토이기 때문에 저소음 셔터를 쓸 때에는 아무 조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소음 셔터가 이 파나소닉 GX7 나온 지가 거의 한 3, 4년, 5년 됐나요? 이 제품에도 저소음 셔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논에서는 이거를 등급 나누기로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짜증나요. 굳이 넣어줘도 될 거, 차이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너무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솔직히 조금 캐논 욕하고 싶어요. 셔터 스피드, 센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등급이 떨어지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감안할 수 있으나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준 거는 캐논에서 요걸 좀 많이 얻어 먹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저가형 엔트리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빠졌을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겠죠. 동영상 풀 HD 24프레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캐논에서 왜 그렇게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과 200D, 완전히 엔트리 모델 200D DSLR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최근에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60프레임을 많이 쓰긴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24프레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왜 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펌웨어로 충분히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캐논이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 모르겠는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R에 비해서 비트레이트, 동영상 촬영할 때 비트레이트도 완전히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캐논에서 보급형을 내보내고 이거에 따라서 풀 동영상 1인 미디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에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R에 비해서 동영상 반토막을 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많이 내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단점은 분명히 얘네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렇게 출시를 한 이상 엔트리 모델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얘는 또 상당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M50이 그렇죠. M50이 조작성은 제일 떨어지지만 성능 모든 부분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M5보다도 더 좋게 나왔죠. 아마 그런 상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존의 캐논 사용자들은 또 엄청나게 또 반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얘기 많이 해봐야 입만 아픈데, 2405 지금 제가 막 온 제품이에요. 이거 한번 어떤 디자인으로 보여질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상당히 일체감이 좋네요. 근데 확실히 커요. 렌즈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보이시나요?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거. 그래도 손에 딱 잠기는 맛, 일체감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락 버튼 달려있었고 줌링이 이렇게 나와도 상당히 느낌적으로 좋고, 줌링 상당히 뻑뻑합니다. 새거라서 그러겠네요. 이게 오래 사용하면 또 흘러내리겠네요. 코 흘러내림. 파지를 딱 잡은 상태에서 맨 앞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줌링 컨트롤을 돌리는 맛이 상당히 좋고요. 2470, 그리고 요번에 사은품으로 받은 RF 마운트예요. 마운트를 착용을 했을 때 디자인이 상당히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RF로 사용할 것이라서 기존에 있는 렌즈들을 대부분 교체할 수 있는 거는 RF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EF 렌즈에다가 마운트 착용한 모습이에요. 가벼워요. 얘가 지금 이 렌즈보다 아답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디자인은 확실히 조금 투박하죠. 중간에 컬러감도 배치도 틀린 데다가 요번에 렌즈 겉표면도 색감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번들번들 느낌이었다면 얘는 완전히 무광 체제로 바뀌었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2405가 더 깔끔하다. 약간 디자인이 언밸런스한 느낌, 이런 부분이 좀 듭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구입했다기보다 얘가 이제 렌즈 성능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냥 사용해도 얘가 더 편해요. 2470이 초점거리, 최소 초점거리도 짧지, 그 다음에 70mm에서 가니메크로 지원하기 때문에 근접 촬영 훨씬 유리합니다. 얘는 초점거리가 45cm고 얘는 기본 35cm인가 38cm인가 좀 그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활용하는 게 더 많긴 한데, 그냥 아답터 사용하고 뭐 연결하는 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단점, 이오스 RP 개인적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그래도 한 100만원대 초반까지 아마 가격 방어가 안 돼서 떨어지면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초기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 기존에 뭐 캐논 사용자거나 카메라를 아는 분들한테는 뭐 요런 거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사겠다 했지만, 카메라 100만원이 넘어가면 솔직히 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니 알파7 마크2, 마크3 뭐 출시 한지는 몇 년 된 제품보다도 성능은 솔직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센서 화질도 그렇고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신제품이라는 요소, 요거와 캐논이라는 브랜드, 이거 가지고서 어느 정도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렌즈군으로 35mm와 2405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사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거고, 만약에 이것도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정품 등록하시면 EF 어댑터 주니까 기존의 EF 캐논 DSLR 렌즈 저렴한 거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렌즈 소비 같습니다. 단점이긴 단점이 많은 녀석이지만 요만한 크기의 풀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휴대성을 고려한 저에게는 뭐 크게 단점으로 지적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